그래서 또 이 자연치유력은 인체 항상성과 같다. 여러분들 장부학 책자에 52쪽에 보시면은 각 주 29번에 이렇게 항상성에 관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정 체온을 유지한다는 것. 36.5도. 우리 인체가 36.5도 체온을 유지하려면요. 몸속 온도는 더 뜨거워야 되죠. 그래서 위장이나 소장이나 여러 가지 장기 온도는 대략 한 40도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포 미토콘드리아 온도는 40도 좀 넘죠. 그쯤 뜨거워야 피부 체온이 뭡니까? 36.5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온도가 항상성인데 이게 무너지면 이제 건강에 문제 오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도 문제, 내려가도 문제.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올라갈 수도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내 몸속에 들어오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때는 체온이 올라가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 세균의 침입이 있는데도 체온이 올라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균이 물러가면 다시 36.5도라는 항상성을 찾아야 돼요. 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 그죠? 혈당이 혈액 1데시리터에 100mg. 공복 혈당이죠. 근데 이게 올라가면 고혈당이고 떨어지면 저혈당이죠. 그죠? 혈압도 마찬가지. 인체 체액의 산도. 우리 인체는 혈액과 림프액과 조직액이 있잖아요. 그 조직액의 산도가 pH가 7.4가 돼요. 네, 7.4. 이거는 뭐죠? 약 알칼리. 우리 몸 속은 약 알칼리. 그리고 몸 바깥은 pH가 5.5죠? 5.5. 우리 피부는 pH가 5.5가 돼야 돼요. 그래서 피부에서 나오는 땀이라든지 수분이죠. 그 다음에 피지. 이런 부분들의 pH가 5.5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산성이잖아요. 그래서 몸 바깥은 5.5, 몸 안쪽은 7.4. 이게 일종의 항상성입니다. 이게 무너지면은 문제 오는 거죠. 이 약알칼리에서 왼쪽으로 가면 산성이죠. 그래서 1 정도만 떨어져도 산성 쇼크가 옵니다. 7.5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알칼리 쇼크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인체는 늘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 오장육부 모든 조직기관들이 딱 집중해 있는 거죠. 호르몬 분비, 그죠? 항체와 백혈구 숫자. 백혈구, 적혈구도 그 사람마다 다 다른 숫자가 있어요. 이 수치가 너무 많아지면은 백혈구 과잉증이죠. 네. 이게 백혈병입니다. 백혈구 수치가 떨어져도 백혈병이에요. 적혈구도 수치가 너무 높아도 적혈병이죠. 떨어져도 백혈병. 이 두 가지를 합쳐가 요즘 뭐라 합니까? 혈액암이라 부릅니다. 누구든지 암 이러면 바짝 긴장을 해요.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내 몸에 문제가 있어서 백혈구 숫자가 늘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거죠.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럴 때 병원에서는 뭡니까? 항암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암 환자를 규정짓고. 때문에 이 백혈구 수치도 늘 올라갔다 내려갔다 균형을 찾고 그래 하는 거죠. 모르면은 항암제를 먹게 되고 주사액으로 맞게 되고 방사선에 쪼이게 되고 내 건강을 뭡니까? 남에게 맡긴 사람들은 건강 지식이 없고 그걸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행동을 하고 잠을 자고 운동하는 이 모든 것도 뭡니까? 사실은 균형이 이루어져야 돼요. 요즘 사람들은 밤에 잠을 늦게 자고 수면의 질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낮에 활동성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 또는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을 때 작동되는 게 교감신경인데 이게 해소가 안 되니까 이게 뭡니까? 부교감신경의 영역까지 침범을 해가지고 밤에까지 교감신경이 작동하면은 그런 생활을 5년 하면요. 그 사람 암 환자가 돼요. 그래서 항상성 유지는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의 병이 어디서 오느냐를 200여 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그중에 병을 오게 만드는 큰 원인이 세균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여러분들 아시는 이 파스텔입니다. 그리고 이 세균을 박멸해야 된다. 전부 파스텔의 후계자들이죠. 누구냐? 바로 현대의학의 신봉자들입니다. 물론 파스텔에도 뭐 백신을 발견하고 뭐 굉장히 의학의 영역에 끼친 바가 많죠. 그 덕분에 의학의 뭡니까? 현대의학의 탑에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근데 이 파스테르와 동시대에 아, 살았던 사람이 동료이기도 한데 바로 이 프랑스의 베샹이라는 사람입니다. 같은 지도 교수를 모시고 같이 공부했는 사람인데 이 베샹은 파스테르와는 다르게 우리 세포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생체 환경이잖아요. 이 환경 즉 어, 세균이 문제가 아니고 내 몸이 문제다. 그래서 병이 온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파스텔은 세균을 이야기하고 베샹은 그 세균이 살아가는 우리 몸 세포 환경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환경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오랫동안 어, 이런 질병과 건강을 두고 많이 싸웠어요. 어, 싸웠다기보다는 이제 이론적으로 다른 견해를 보인 사람들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 학자는 완전히 길이 달랐습니다. 이 왼쪽에 이 사진은요, 우리나라에서 2022년도 발행된 우표예요. 파스테르 탄생 200주년. 이 뭐, 이는 어딥니까? 쿠바에서도 이런 우표, 파스테르가 나온 우표가 발행될 정도. 그러니까 파스테르가 죽었을 때 프랑스에서 뭡니까? 나라에서 장례, 국장을 치러준 거죠. 완전히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이 의학이 뭡니까? 파스테르의 뜻을 이어받은 이 현대의학, 의학이 지금 우리나라의 뭡니까? 주류 의학이죠. 주류. 이 주된 흐름이란 말입니다. 이거하고 이런 우표가 발행되는 거하고 다 상관성이 있어요. 이 현대의학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잖아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건강진료비가 100조 원이다. 1인당 우리 국민들 개인이 건강보험료 내는 돈이 세금 포함해서 1인당 1년에 200만 원입니다. 병원에 한 번에 또 가지 않는 저도 내고 1년 365일 가는 사람들도 내고 작년에 어떤 보고서를 보니까 대구의 50대 여성분이 1년에 병원에 간 횟수가 1,400회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맹신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현대의학에 대해서. 그 시작이 바로 파스텔이었다. 여러분들은 이 파스텔의 망령을 파스텔의 우유를 마실지언정 파스텔의 망령을 좀 떨어버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오른쪽 아래 보이는 이 클라우드 베르나르 이분이 이제 이 항상성을 이야기한 사람이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베샹하고 파스텔의 스승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항상성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거죠. 이분이 소금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인체 속에 항상성을 이야기할 때 여러 분야가 있다 했잖아요. 그중에 이제 소금 농도를 보게 되면 우리 인체 속에는 소금 농도가 0.9%다. 0.9%. 이걸 이제 의사들은 나트륨 기준으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소금이에요. 근데 암 환자들은요, 이게 수치가 낮아요.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0.4에서 0.2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네들은 뭡니까? 우리 몸이 싱거워지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싱거워지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으로 침범한다. 그래서 암 환자의 세포에는 굉장히 많은 균과 바이러스가 있다는 이야기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pH가 7.4였죠. 그 다음에 이 전해질 농도가 소금 농도잖아요. 소금 농도는 0.9%, 대략 1%죠. 그리고 우리 신장, 콩팥이죠. 신장의 전해질 농도는 2%, 바닷물은 3%. 그래서 바닷물은 짜우니까 우리 못 먹는 거예요. 신장은 2%. 그래서 우리 혈액보다 차가워야 여기서 어떤 일이 납니까? 산소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혈액 속에 있던 노폐물들을 신장에서 걸러내가지고 뭡니까? 소변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신장은 더 짧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몸을 싱겁게 해버리면은 여기도 싱겁고 신장도 싱거워버리고 그러면 이제 몸에 문제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혈액 맛을 보면요. 피 맛이 좀 짜거워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특정 영양소를 기준으로 보면요. 우리 혈액 속에 혈액 1데시리터에 데시리터는 종이컵 한 4분의 3컵이죠. 이 데시리터에 칼슘이 4.5mg이 녹아 있습니다. 이것도 항상성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체 전체를 본다면요. 이 칼슘은 이 전극을 띠는 이온칼슘이 50%, 단백질과 결합되어 있는 게 41%, 기타 이래서 이것도 사실은 몸속의 항상성입니다. 혈액 속에 칼슘 농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항상성이 무너지죠. 그러면 우리 인체는 뭡니까? 1순위로 혈관에서, 두 번째는 심장에서, 세 번째는 뼈에서. 뼈에서 칼슘을 빼내가지고 이 항상성을 맞추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칼슘 농도가 떨어질까요? 산성 음식입니다. 산성 음식이라는 것은 태웠을 때 미네랄이 적게 나오는 음식이에요. 첫 번째가 육류, 두 번째가 우유. 우유는 육류보다 더 나쁘죠. 세 번째가 흰 쌀밥. 네 번째가 흰 밀가루. 그렇죠? 이게 뭡니까? 정제 음식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설탕. 여섯 번째가 약물. 혈압약이든 대부분의 약은요, 우리 몸을 산성화시킵니다. 아까 우리 혈액이 pH가 7.4라 했죠. 계속 산성화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인스턴트 음식. 여덟 번째는 음식은 아니지만 스트레스가 왔을 때. 그래서 이런 쪽으로 내가 노출이 자주 되면요. 우리 몸은 계속 산성화 쪽으로 가는데 그걸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산성 음식을 즐기는 사람들은 나중에 장기적으로 뼈가 텅텅 빈다. 골다공증이죠. 항상성이 무너진 게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잖아요.